네, 8시 정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낯이 굉장히 많이 읽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정말 처음 뵙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낯이 있는 학생도 있고, 낯이 안 읽는 학생도 있는데 반가워요. 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율학원 덕소관 원장 피승원입니다. 제가 시작을 해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많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려니까 떨리는데 우리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막 진짜 막 360도 돌고 와 이럴 때는 왜 그냥 정신 없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안전바 내려왔을 때 지금 약간 그 기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저희는 간담회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기존에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 같이 했던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공부했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남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자라고 애초에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설명회보다는 간담회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담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영어 강사라서 우리 아이들이 와부고 갔을 때 와부고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뭐 더 많은 예산 등등 또 있겠지만 반드시 이제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와부고등학교를 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로서의 자아가 아직까지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순 쌤, 피승원 원장이고요. 2021년부터 바로 작년까지 와부고등학교 1등급을 가장 많이 냈고요. 그리고 수강생은 2022년부터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부고등학교를 분석을 하는 게 꽤나 신빙성이 있을 거다라고 앞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이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자인데 분석은 사실 우리 2달 전에 뵀을 때도 와부고등학교 시험이 끝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시험 본 게 없어서 뭐 트렌드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은 좀 대동소이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서 설명은 좀 완전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5등급제가 불러올 반향에 대해서 좀 우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 이게 깜깜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뭐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5등급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저도 아이들 내신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사람이라서 5등급제가 선생 입장에서 혹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다가갈 거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는 A였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중학교 때는 놀았을 거예요. 요 윗라인에서 놀았을 건데 우선 1등급이 지난해 10명이었는데 이제 와 25명.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보고등학교 이게 매년 비율이 다르지만 한 10명 내외가 고3 모의고사까지 끝내고 와요. 고3 모의고사까지 끝냈다라는 건 아주 이변이 아닌 이상 그래도 90점 언저리는 좀 맞는다. 그런 학생들이 한 10명 내외.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1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내신까지 열심히 해버리고 그 시험 보는 날 운까지 좋아버리면 그냥 이미 뭐 2학기 때는 우리가 판도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1학기 때는 내신 성적이 이미 거의 고정돼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25명이니까 15자리나 남았어. 내가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못 찍었어도 물론 고3 모의고사를 잘 본다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은 또 아니라는 얘기를 뒤에서 드리겠지만 15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 이를테면 고등 선행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고등 선행이 어떤 과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과목은 몇 등급 안으로 막자. 어떤 과목은 무조건 1등급을 받자. 혹은 전교권으로 가자. 뭐 이런 좀 다소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시에서 내신 반영 정도가 좀 낮아질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테면 작년에 우리 김주은이라는 학생이 2년 만에 올 1등급을 받았어요. 첫 학기에.
그리고 그 전에 2년 전에는 요번에 성대 의대 합격한 이 수환이라는 학생, 이수환이라는 학생이 뭐 둘 다 제 제자인데 그 학생이 6년 만에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드물어요. 학기 올 1등급은 거의 없다고 봤으면 되는데 요번 학기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10%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또 여기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과목은 내가 되게 잘해. 1등급을 받았어. 어떤 과목은 좀 못해서 겨우겨우 총 23% 안에 들어서 3등급 끄트머리를 받았으면 평균 등급은 2등급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섞어 놓으면 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과거 2등급보다 지금 2등급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말하면 좀 위험해지는데 그죠? 이제 비교적 페널티가 더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거의 오셨는데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 뭐 고1 수학 모의고사 몇 점 맞았어요. 물론 칭찬을 바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영어는 너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내가 너무 예뻐해. 뭐 영어를 너무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영어 시간이면은 막 눈에 쌍라이트가 켜져요. 등대예요 눈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허윤정 쌤한테 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쁘긴 뭐가 예뻐요. 막 수업 시간마다 자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선생으로서 역할은 좀 효율적으로 내신 대비 해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영어를 이미 잘하는 애한테 얘를 전교 1등을 시켜서 학원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과하게 시키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만 더 하면 1등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한테 좀 제가 욕심을 꼼꼼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과목 간의 편차가 크고 밸런스가 안 좋은 학생한테는 무조건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수학은 그래도 괜찮아. 엎어져도 2등급은 나올 것 같아. 2등급이면 사실 누적 34%니까요. 근데 이제 국어가 너무 떨어져. 수학책 뺏으셔야 돼요. 제 말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네. 특히나 와부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이과 편중이 좀 심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만 애가 하고 있다. 책 뺏으셔야 되고 국어 영어만 하고 있다. 애가 맨날 단어만 외우고 있다. 단어책 뺏으셔야 됩니다. 그 컨트롤 부모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와보고 그래서 특징은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작년 2등급이 11%잖아요. 여기까지가 1등 컷이 될 거예요. 85점 수준까지가 할만합니다. 정말 할만합니다. 진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데 기본 피지컬이 60%. 그러니까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피지컬 만든 거거든요. 정말 단어 시험 열심히 보고 단어 시험 안 보면 요일 정해놓고 몇 시에 올 건지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얘 와야 되는데 왜 안 와요? 전화하고 문법 시험 보고 문법 시험 보면 쉽지 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50%를 넘겼어요. 통과율이. 맞지 하나? 처음 넘겼습니다. 처음. 절반 이상이 통과한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좀 어렵게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시켰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60%가 피지컬입니다. 사실. 그리고 한 30%에서 40%가 내신 때 얼마나 집중하는가. 내신에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완벽하게 체화해서 훈련하였는가. 그리고 나머지 한 5%에서 10%는 그날의 운이에요. 사실 그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운은 분명히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뭐 술술 써지는 날이 있고 뭔가 탁탁 막히는 날이 있고 답이 세 개로 보이는 날도 있고 명쾌하게 답이 보이는 날도 있고 그런 거가 저는 그래도 10%는 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여기 이 끄트머리까지 갔던 애가 전교 1등급으로 갔던 애가 운이 안 좋아서 2등급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확정 1등급이다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 제가 어떤 말을 드린 학부모님이 계시냐면 이 아이는 1등급 못 맞으면 제 책임입니다라는 말을 드린 어머님이 계세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이전엔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 모든 강사 인생을 걸고 한 번도 제가 책임지고 1등급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거든요. 책임진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전교 1등급 실력인데 그 10% 때문에 미끄러진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시험 보시면 지난 기말 시험에 1등급 컷 77점이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난도가 높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거 하고 2학년 때 수능 하고요. 3학년 때는 그냥 수능 연계 교재 원래 할 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어제 우리 다산관에서 이진구 원장께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제 또 동하고 와보고 이렇게 학부모님이신 분이 계셔서 뭐 이렇게 둘 다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무조건 영어는 주 1회 해야 된다라고 막 강조하더라고요. 다른 과목 해야 됩니다. 영어 주 2회 하는 거 비효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 1회 하면은 직보 때 끝나요. 진도가. 주일에 직보 때 딱 끝나고 다음날 시험 보러 가. 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분명히 충분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습니다. 동아고등학교 텍스트 양으로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니까 주 2회를 저는 고수하고 있고, 혹시라도 올해 오시는 선생님, 저는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이 누군지 거의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3학년 선생님 2분 확정되셨고 2학년 2분 확정되셨고, 그리고 한 분 전 선생님께서는 전근 가셨고, 그래서 1학년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이신지 아는데 아마 굉장히 또 시험 범위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 적으면 제가 2학기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2학기 때 주 1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다른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두 번째 보면은 과부하를 줘요. 인지 과부하.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보단 영어로 글을 잘 읽는 학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100점 전부의 100점이 인지 과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작이나 어법이 떨어지고 글만 잘 읽는 글 읽는 재주가 좋은 학생들이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외연이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좋은 학생들한테만 유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배점의 한 20%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 글의 구조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작이라든지 혹은 구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놓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다. 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능 형식으로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활을 주냐면요.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비글호를 타고 어떤 섬에 갔더니 어떤 새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왜 이런지 봤더니 얘는 뭘 먹고 얘는 뭘 먹고 얘는 뭘 먹더라. 그래서 일치불일치 맞춰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한국어 비문학 시험에 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외부 지문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간 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외부 지문도 나와요. 이게 우리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본 학생들은 제가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풀어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만큼까지가 원래 지문이고 요만큼을 더해서 추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막 엄청 어려운 어휘나 구문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인지 과부하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지능 테스트라고 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연습할 수 있는 재료가 선공개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어법 서술형이 올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학년 하셨던 선생님이 내년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다른 학년에 배치가 안 되셨거든요. 고 선생님이 까다로운 어법 서술형을 내시는데, 어법보다도 서술형이 정말 사기인 게 이를테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A라는 지문에서 이때 강조구문을 배우면 그걸 A에서 안 내고 애들은 A를 거의 외워버리니까 B라는 지문에서 내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때 강조구문이 시험 범위 아예 없는데 이때 강조구문을 내요. 그리고 이것도 이때 강조구문을 쓰시오가 아니라 이 조건을 봤을 때 이시 주어졌는데 이때 강조구문이 아니면 이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영작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그 영어의 특이한 구문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한테 PT라 그랬어요. PT라는 말이 나오면 애들이 소스라치게 발발 떠는데 저 학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서움을. 그래서 문장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좋은 가치 있는 문장을, 제가 뭐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전 제네바에서 불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이게 너무 사생활인가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스페인어를 쓰는 네이티브여서 스페인어도 배웠고, 그러면서 학제는 영국 학제라 가지고 영어도 배웠고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바인데, 외우는 게 짱입니다. 근데 어떤 걸 외우냐? 굉장히 가치 있는, 문법적으로 가치 있고
내용 전달에 가치 있는 문장을 한 100문장 정도 외우고 그다음에 단어를 한 5,000개 정도 외워서 그냥 갈아 끼기만 하면서 말하는 게 결국 언어 활동의 전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도 그 맥락을 이해하는 학생이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내신 기간에 연습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as가 나오면 원급 비교를 하라 그러고 then이 나오면 비교급 비교를 하라 그러거든요. as, then 둘 다 주고 비교급 쓰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인데 전교 1등 한 학생이 이걸 틀렸어요.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그날 안 써지는 날이 있어요, 분명. 그 친구가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가까스로 9등으로 1등급은 받아왔습니다. 전학기 전교 1등이었던 친구가 9등으로 1등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는 그래도 좀 암울한 내용이잖아요. 빡세겠다, 어렵겠다인데 이건 견뎌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예요. 방금 덕소고등학교 설명회를 끝냈는데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수능 연계성이 너무 꽝이다, 덕소고는. 그래서 애들을 내신을 이렇게 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좀 추후에 이런 식으로 수능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렇죠. 아무래도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 따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학생들이. 근데 와보고등학교는 그냥 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고생 없이 얻어지는 건 없고 내신 실력 곧 수능 실력인데요. 타 학교에 비해서 수능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고3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고3부터는 와보고만 가르치진 않고 반을 섞어요. 그때부터. 어차피 목표 하는 점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와보고등학교 1, 2학년을 겪고 온 애들은 인지적으로 부하가 되는 지문이 이게 부하가 되는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중력을 느낄 수 없듯이. 마치 우리가 기압을 느낄 수 없듯이. 이 1기압으로 날 누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인지적인 부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수능에서의 인지적 부하를 자기가 뭘 못 받네 틀리더라도 뭘 못 받네 정도로 생각하지 뭐 머리 터질 것 같아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인지적으로 부하가 좀 많이 가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 훈련이 안 되는 학생들은 와 이걸 어떻게 하지부터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와보고등학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내신을 정말 열심히 하면 수능 점수는 뭐 보석이 돼 있거나 혹은 원석이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3학년 때 좀 깎아주기만 하면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다. 제가 그거는 1, 2학년 내신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너 수능 1등급 실력 만들 수 있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또 반대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잘하면 수능 잘하겠네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배점의 100%가 인지부하에 걸려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한 2, 30%는 그래도 꼼꼼하고 섬세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보고등학교 반 이렇게 운영하면요. 모의고사 1등급이 한 10명 나왔다고 쳤을 때 그중에 한 3, 4명은 조금 외연만 커요. 등치만 크고 힘은 약하다. 저처럼. 뭐 약간 그런 식입니다. 네. 제가 등치에 비해서 힘이 약한데 좀 TMI가 많이 오늘 터지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와보고 뭐 해야 되냐? 비내신 내신 기간을 나눠서 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장 잠깐 갔다 오면요 넘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내신 기간이 이렇게 요 사이 빼놓고는 다 내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3주를 붙여도 한 7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내신 기간을 뭘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건 어휘력은 계속 시험 볼 거고요. 뭐 단어를 모르는 문법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비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시킬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순서 유형을 좀 많이 시키는데 와보고 애들한테는 빈칸 유형은 사실 학교에서는 킬러가 맞지만 죄송합니다. 수능에서는 킬러가 맞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내용이 거의 다 주어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킬러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내용이 바뀌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와보고등학교는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양아치라 그러는데 양아치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양아치 출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글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3등분 잘라버려요. 그런 다음에 회열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그게 근거가 없는 글들이 있어요. 타 학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노가다 뛰어라 하거든요. 결국에는 다 외워라. 그거 아니면 못 푼다라는 거거든요. 와보고는 지문을 변형해놓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결사, 지시어, 관사, 대명사 등등의 명시적 근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비내신경안에 훈련을 할 거고, 학교에서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은 사실 7주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방학으로 좀 토스를 칠 거예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주요 내용 정리,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뒤에 커리큘럼 설명에서 어차피 리던던트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넘어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내신 기간에 뭐 하냐? 요번 방학 때 아이들이 문법 시험을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팡팡팡팡 통과하고 그거 저거 아는데 왜 해? 막 이런 눈빛이면은 막 하루에 3챕터씩 넘어가고 이제 2월에는 이 책을 할 생각이었어요. 제 자체 교재 피구문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하루에 한과 가도 막 바로 헤드뱅잉 하고 통과 잘 못해서 거기서 꼼꼼하게 다지고 3월에 바로 앞에 2주 동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후치 수식 그리고 동사에 따른 뒷구조의 선택 이거거든요. 그 두 개만 집중적으로 2주 동안 보고요. 4월 16일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 내신 대비입니다. 6주간 제가 또 와보고등학교 시험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회 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학생회 하는 친구가 스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일정이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제가 그걸 좀 전해 받았습니다. 학생회 하는 친구가 내년에 학생회 하는 친구도 저를 도와주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카운터 로직 같은 경우는 예, 이름은 똑같은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나 요약 같은 것들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3주 동안 좀 훈련시킬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끼고 시작할 것 같아요. 약간 심화된 문법 더하기 그걸 이용한 영작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름방학에 이걸 정규 수업으로 하고 요거를 정규 수업 때 진행을 하고 선생님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무조건 1등급인데 문법 틀리고 이래가지고 2등급 되는 애들 앞으로는 그런 애들이 뭐 2등급에서 3등급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간극이 커졌으니까 그 친구들에게는 문법 풀이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거고 이걸 정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끝나면 또 저희 설명회 일정 뒤에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최고의 와부 1학기 커리큘럼 이거 뭐냐? 1차는 이렇게 6주 동안 진행할 거고 2차는 7주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첫 주에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행 평가 한다고 엄청 막 분주해요. 그래서 막 집중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3월 첫 주에도 이제 와보고등학교 미리 보내보신 학부모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뭐 완전 허둥지둥 이러다가 한 2주 가 있어요. 네. 허둥지둥하다 2주 정도 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뭐 선생님 동아리 어디 해야 돼요? 이 동아리 좋아요? 저 동아리 좋아요? 그리고 우리 또 제가 2학년 수강생이 많으니까 저 오빠 동아리 기장인데 말 좀 잘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가서 로비도 쓱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로비 쓱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애들이 뭐 자기가 의대 가고 싶은데 의과대학 동아리 떨어졌으면 인생 망한 것처럼 막 울고 그러거든요. 감정의 동요가 되게 커요. 그래서 2주는 비내신 기간 동안 좀 정말 필요한 것만 꼭 반드시 외울 때까지 공부시킬 거고 이제 이때 되면 애들이 그래도 제법 조금 잠잠해져요. 그때부터 내신 대비를 딱 시작을 하는데 우선 자체 교재 및 분석 자료라는 건 제가 와보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요 부분은 지칭으로 무조건 나온다. 요 부분은 함의 추론으로 무조건 나온다. 분명히 그 후보 안에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안에서 나오게 돼 있고 기출 분석 기반의 수업도 당연히 진행할 거고 매 시간 지난주에 봤던 공부를 그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어떤 영작이라든지 영작 부분은 아주 문법적으로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 여기만 좀 시키고요. 웬만하면 글을 이해하는데 허윤정 선생님 이따 얘기하실 건데 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쌤 이게 뭐였더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인데요. 그거를 미리 좀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뷰 테스트랑 워크북 시험에서 거기다 밑줄 쳐놓고 이거 해석해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이걸 얘기함으로써 필자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 너가 뭘 이해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암기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N회독인데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4회독까지 하고 들어가고 워크북 시험을 꾸역꾸역 하는 학생들은 한 2회독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1회독도 안 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 중심 복습이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서도 주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걸 지속적으로 거의 와부고등학교는 그 수능 7대 문법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막 되게 예외적인 게 나오는 게 올해 마지막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간접화법하고 직접화법이었거든요. 그 수능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7대 문법 나오는 것도 대비할 거고 여기 이제 좀 오바스럽게 귀여운 별을 쳐놨는데 이게 저의 어떤 뭐랄까 제가 또 제 자랑 하자면 제가 챗 GPT가 인정한 남자인데 와보고 어떤 학부모님께서 와보고등학교 영어는 어때 하고 쳐봤더니 이렇게 머리 쭈르륵 뜨다가 맨 마지막에 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낯이 익더래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랬는데 지금 핸드폰에 한번 쳐보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챗 GPT에 와보고 영어는 출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쭈르륵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것 때문인데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30대 후반인데요. 20대 중반부터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갈아 넣었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학생들 어떤 식으로 훈련시킬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실전 감 살리는 거예요. 맨날 모의고사만 풀다 보니까 이 수능 감이 없습니다.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데 안 나오면 좀 민망하긴 한데 분명히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인지부활을 드라이브를 걸어줄 건데 그래서 2회차 정도는 일치불일치만 풀어요. 근데 와보고 일치불일치는 약간 어려운 지문에 추론적 요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나왔어? 나왔답니다. 네. 안 나와. 이게 생성형이라서 답이 그때그때 달라서.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쉬운 문제들은. 근데 우리 고등학교는 특히 와보고등학교는 알고 있어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학생들이 제가 5회차까지 시험을 봐요. 그러면 애들이 시험 잘 본 애들은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6회차 풀고 왔습니다. 너무 똑같이 나온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외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그러니까 아예 똑같이 나와서 바로 답 짓고 넘어갔어요. 이런 것들도 나올 정도로 제가 시키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효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 정도의 효용이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수업은 좋다. 수업 자료도 좋다. 시험 좋다. 관리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게 지금 난관이긴 합니다. 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국어 좋아하는 애들 국어만 해요. 갖고 있는 거 뺏기는 게 더 싫기 때문에 국어 1등급 국어만 해요. 수학 1등급이면 수학만 합니다. 영어 1등급이면 영어만 합니다. 그거 진짜 학부모님들께서 컨트롤 잘 해주시길 제가 좀 당부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단어는 시험 2주, 3주 전까지 무조건 해요. 단어는 계속 시험 봅니다. 이게 우리 내신 6주 동안 내신 단어만 외우자. 내신 단어만 외워서는 절대로 선택지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에는 시험 보면 외의 단어만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냅니다. 선생님들이. 두 번째는 주간 과제도 계속 풀 건데 이거는 시험 한 3주 전까지 풀 거예요. 주간 과제 우리 아이들이 잘 풀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내신 때는 와부고를 좀 저격하는 워크북. 그래서 와부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가지고 분명히 애들한테 인지부활을 줄 거고 요거 못 알아듣는 애들은 접근할 수도 없을 거다. 라는 내용들 와보고 저격 워크북 시킬 거고요. 문법 복습 시험은 당연하지만 아까 문법 중심 복습이라 그래서 내신에서 하는 것과 비내신에서 하는 게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또 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돈을 더 많이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조교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게 이게 저급 인력, 하급 인력들이 아니에요. 다 뭐 고려대학교 의대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서도 정말 영어 잘했던 애들, 그리고 조금 친절한 애들, 아니면 빡세게 무서운 애들, 요런 애들을 이제 조교로 이렇게 좀 뽑아서 항상 상주시킬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이를테면은 이게 핑계가 많습니다. 애들이 뭐 월요일은 뭐 국어예요. 화요일은 수학이에요. 뭐 수요일은 뭐 컨설팅이에요. 그럼 언제 할 거야?
제 시험 언제 볼 거야? 그러면 이번 주는 안 되는데 그럼 다음 주로 미뤄요. 그럼 다음 주 또 안 봐. 흐지부지 돼. 이게 사실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오픈 클리닉을 실시를 할 거고요. 어느 요일이든 항상 조교 선생님 상주에 있을 거고 애들 많이 몰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때는 4-5명 와 있고 애들 별로 잘 안 온다. 뜨문뜨문 온다. 그러면 한 명 상주에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름은 제가 잘라놨어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무슨 반이고 어떤 시험이 지금 불합격이고 언제 올 거고 아직 미완료다. 완료되면 이게 파란색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등록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 말에 거짓말이 있으면 지금 수강생이 손 들고 저거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지? 거짓말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프레드시트를 관리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번 주에 재시험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27점입니다. 이번 주에 문법 시험은 뭐 페일이고 재시험은 합격했습니다. 숙제는 이 친구는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제 다 빨간색인 친구, 붉은 친구, 홍위병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반드시 불러서 홍위병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되면 이거는 뭐 다 하는 거라서 뭐 특화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기간 복습 영상을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언제 좋아하냐? 시험 일주일 전에 조회수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조회수 1, 0,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목록화 시켜놓거든요. 아이들이 편하게 좋게 뭐 요거 관련된 거 모르겠다. 21번에서 33번은 요 영상 누르면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발 벼락치기라도 열심히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요 주중반은 화목반이 있고요 주말반은 토일반이 있어요. 저도 주일에 수업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반 4개 열 수 있잖아요. 학생들 선택의 폭이 커져서 너무 좋은데 제가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거나 그리고 와부고등학교가 정말 좀 특히 남학생 학부모님들인데 남학생이 별로 꼼꼼하지 않다 이런 학생들이면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쪼가리로 줘요. 이게 핸드아웃으로 줍니다. 그 나중에 이게 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카이스트 진학한 조태현이라고 지금 카이스트 2학년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저한테 직본 날 뭐 이렇게 문제를 막 풀더니 오더니 이거 시험 범위예요 이러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이러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개인 교습해주듯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동아고등학교는 비교 대상이 동아고등학교가 계속 되는데 본의 아니게 깔끔한 게 학기 딱 시작할 때 깔끔하게 줘요 이렇게 1학기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학기 시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미리 우리 이진구 원장님께서 빠라락 준비해가지고 애들한테 수업자료 딱 주고 하게 너무 부러운데 우리 와보고등학교는 시험 1주 전까지 계속 쪼그레 50주문 막 주다가 그리고 시험 뭐 전날에 야 몇 번은 시험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애들이 뭐 괜히 공부했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좀 잔인합니다. 네, 잔인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 뭐 이런 어떤 슬기로움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자면 주중반은 이렇게 주말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화일 돼요? 목토 돼요?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되긴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3월 18일 이후로 제가 이게 왜 그런지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화일을 들으면 화요일 반하고 일요일 반의 TO를 2개를 잡아먹어요. 근데 저희가 강의실이 원래 이거보다 컸는데 작아졌잖아요. 삼거리는 큰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뭐 이렇게 다 넣어놓고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TO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3월 18일 이후로 교차 수강에 대한 신청을 받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주중 주말이 거의 바로 마감될 거기 때문에 가끔 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감됐는데 왔는데 횡해. 왜 이렇게 횡하냐? 화일반이 많아서요.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회 일정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분석은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분석은 온라인으로 할 거고 지금 포맷을 고려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할 얘기 정말 많아서 우리 수학 선생님 이번에 이제 2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끼리 한 편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 한 편 이렇게 할지 아니면 과거 포맷처럼 약간 국영수 선생님들 한데 모여서 할지는 저희가 슬기롭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기존 재원생 학부모님들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2학기 시험 보겠죠? 그럼 온라인이 될 거고 요거는 좀 대규모 설명회가 될 것 같아서 한 2차까지 할 것 같은데 2학기 기말 분석하면서 2학년 때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또 강사 선생님들한테 시간 지키세요. 이거 늘어지면 학부모님들 피곤해하십니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제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와보고 졸업생 중에 건대 경영 간 친구가 있어요. 저랑 되게 친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 친구. 선생님 저는요 덕소고 갔으면 고대도 갔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이렇게 바로 욕을 날려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진짜 거짓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특강 듣는 학생들은 와보고 내신 문제를 풀면서 딱 내신 풀고 망하면 뭐라 그럴까요? 망했다라고 안 해요. 어렵다라고도 안 해요. 괜히 와보고 갔다라 그래요. 그게 핑계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사실 진짜 대부분의 제 경험에선 진리였는데 선택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행위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은 죄가 없고 다만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푸시하고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원장 직권으로 시간을 좀 더 쓰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면 여기 제 카카오 아이디도 있고 제가 문자로 제 번호 남겨둔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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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후자가 왔습니다. 저희가 와서 오자마자 제가 목요일은 뒤에 수업이 없고요. 목요일은 뒤에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진도가 모자라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막 9시까지 수업할 때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8시까지는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게 원래 9시예요. 근데 아이들 이게 9시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복습 시험 팡팡팡팡 통과하면 9시에 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애초에 학습 관리가. 근데 사실 그런 학생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셔틀이 있습니다. 여러 대 돌고요.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와보고등학교는 도저히 이렇게 제 시간 안에 걸어오기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학원 측에서 버스비 안 받고 학교에서 학원 등원하는 거 그리고 갈 때 와보고등학교 다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뭐 덕소 한 바퀴 간단하게 도는 거 정도는 학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면 제가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질문 받도록 하고요. 다음 차례는 이제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 강민재 선생님께서 되게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라고 합니다.